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보험과 재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릴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 길건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돈이 모이는 비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재테크와 보험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재테크와 보험 이야기는 비급살롱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이 보험의 수익률이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셔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급살롱 빛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조신하게.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또 꽉 차는 느낌이 네. 바로 한번 들죠. 그러면요, 오늘의 첫 번째 비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급은요, 공적 연금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적 연금하면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생각들을 하실 텐데 최근에 개혁한다는 것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지 못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현행으로 봤을 때 기금 소진이 56년인데요. 개혁안이 통과돼서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실제로 71년이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거는 2064년입니다. 즉 시기만 늦출 뿐 청년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개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이 고갈되었어도 지급이 중지된 사례가 없는데요. 영국, 독일,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기금이 이미 고갈된 상태이지만 제도를 개혁하거나 세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높여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번 주 목요일 연금개혁안을 본회의 통과시킬 때 지급을 명문화시켰는데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강화하면서 여야 정치권, 3040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개혁을 더 해야 한다.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저희가 65세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65세가 지금 또 올해로 되셨는데, 자, 65세부터 한 달에 보통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309만 원인데요. 이 기준 40년간 낸다면 월 123만 7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로 이제 개혁이 된다고 하면 월 132만 9천 원을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연평균 135만 원을 더 내고 11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은가 싶을 수 있는데요. 평균 저희가 90년도부터 평균 월급으로 국민연금 낸 사람들이 현재 평균 수령액이 약 190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그러면 되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소득 대체율 때문입니다.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평생 월급 받는 것에 몇 %를 수령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거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는 3%의 소득 대체율을
3%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70%의 소득 대체율이 있어서 300만 원을 내면 210만 원을 수령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41.5%까지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고 내년부터는 43%의 소득 대체율이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3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았을 때 132만 원 정도밖에 수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0년을 냈을 때의 기준입니다. 현재 청년들은 약 25년에서 30년 정도만 일한다고 이렇게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소득 대체율이 25%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략 예측하는 금액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필요한 거 몇 개만 딱 정리를 해봤는데 보험료율이 이제 저희가 내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9에서 13%로 더 내요. 근데 이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만 따져도 우리한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거 더 좋아진 게 맞냐 아니냐 명확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자면 9에서 13%, 4%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44%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40%에서 43%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재 41.5%입니다. 거기서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작 3.6% 올라간 것입니다. 보험료가 44%나 올라갔는데 받는 돈은 3.6%밖에 올라가지 않은 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아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고갈되는 시점만 늦췄을 뿐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로서는 50%밖에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내가 낸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이 6년 정도면 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내가 받는 그 시점부터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또 지급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장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최선의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13%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근로자 것까지 더 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이 되면서 그 전에 네.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효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정말 다 냈을 때 경우에 43%를 소득 대체율을 해주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3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30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30% 소득 대체율이 이제 적당하게 되는데요. 이 30% 말고 우리 OECD 기준으로는 적정 소득 대체율을 70%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30%라고 하면은 300만 원 기준으로는 한 9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500만 원 기준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후 적정 생활비를 보면은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시면은 370만 원 정도는 있으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이상은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다 충당하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멘트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사실 고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층 연금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 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3층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을 하지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후가 준비되는 자금이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부족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스러운 부분이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누구나 근로자라면 발생하는 퇴직금을 가지고도 연금, 소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부분이 2층인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노후 보장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층인 개인연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부족한 연금 수령액을 더 마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연금 수령액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예상연금 수령액을 가지고 노후 적정 생활비에 대비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부족한지를 따져보고 개인연금으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3층 연금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게 사실 이 국민연금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팁 이런 거 따로 없냐? 이런 질문 저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팁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군 복무 크레딧인데요. 현재 2008년 이후에 군 복무자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였다면 최대 6개월까지 군 복무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에는요. 2자녀부터 12개월, 3자녀는 18개월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상한은 50개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26년부터는 1자녀도 12개월부터 12개월을 지급하고 그리고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만약에 5자녀를 낳는다면 6.5%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5자녀? 화이팅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업 크레딧이라고 기존에 있는 것인데요. 내가 만약에 실업을 하고 난 후에 구직급여자가 된다면 나라에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이 소득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연금보험료를 75%를 지원해 줍니다. 네, 더불어 2026년부터 하나 더 생긴 거는 저소득자 지역 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까지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부 혜택에 더불어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추납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다가 관두거나 육아나 다른 기타 육아나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되고 혹은 내가 퇴직을 일찍 하거나 명예퇴직 등으로 내가 만약에 만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였다면 그런 공백들을 추가 납부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추가 납입이 꼭 권장드리는데요. 이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제 지급을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소득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장 생활 중에 납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금 개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험료를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것보다 이제 나중에 좀 돌려받는 연금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인 기준으로 9%를 지금 내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9.5% 내고 내후년에는 10%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2033년이 되면은 13%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지금 개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추납을 하게 되면은 올해 추납을 하시거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 추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이제 2033년에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은 내시는 거에 비해서 많이 좀 연금이 좀 줄어드니까요. 돌이킬 수 없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다 이제 목돈을 내버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최대 60개월까지 분납 기능도 가능하니까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올해나 내년에는 추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100%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만 18세에 생일선물로 임의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추납을 활용해서 이거를 납부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누구나 만 60세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임의가입, 계속가입을 통해서 계속 가입 기간을 늘리시는 겁니다. 내가 만 59세다. 이제 국민연금 내면은 고작 5년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는 예외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내가 65세 수령 때에 10년 미만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만 69세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늦어도 만 70세부터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소한 이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낼 때 선납을 하게 되면요 3%의 할인율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이 국민연금을 미뤄서 연장해서 나중에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36%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늦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아까 보셨던 이 피라미드 가장 밑에 있던 국민연금 이야기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대충 말씀해 주실 때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활용을 해도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50% 미만으로 지금 계산이 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를 어떤 것들로 채우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를 어떤 것들로 좀 채우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 네. 소득 대체율의 40% 정도만 우리가 더 추가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40%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개혁이 돼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불투명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3층 연금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층 연금제도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으로 소득 대체율의 70%를 우리가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위에 2층과 3층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머지 소득 대체율의 40%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준비를 하실 때 이제 2층에 대한 부분이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도 우리가 퇴직금으로 운용을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도 55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늦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후 자산만 또 준비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노후 자산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게 되어서 뭐 주거 목적에 조금 목돈이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을 사용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맹목적으로 노후 자산만을 마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풍족하게 그리고 내 자유롭게 조금 준비를 하시려면 3층인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장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연금저축펀드하고요. 요즘 가장 핫한 개인연금으로 많이 거두되고 있는 보증형 연금 이렇게 두 가지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개인연금으로도 조금 부족한 소득 대체율을 마련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연금도 얘기했고 뭐 소득 대체율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받을 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팁들도 알려드렸는데 그 아까 얘기 들으면서 돼?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군복무 크레딧. 그래서 뭐 올해 하면은 12개월까지 더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출산 크레딧. 아까 5명 되냐? 물어보니까 저희 또 안 된다. 저는 1번, 2번 둘 다 안 됩니다. 아, 둘 다 안 됩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여자도 군복무하면 됩니까? 뭐야, 네, 군복무를 하게 되면 네. 크레딧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여군들도 괜찮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왜 제가 알기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 여군 후배들이 있거든요. 네, 이 친구들도 요거 활용해라고 제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직업을 변경을 해서 1번으로 여군으로 가는 걸로. 앵커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늦은 나이는 없는 거죠. 네. 2번보다 1번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층 연금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4층 연금 아닙니까? 네, 네 번째에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세 분의 전문가님들은 이 주택연금으로 조금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주택연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네. 말씀 먼저 드리자면 네.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후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주택 연금인데요. 이거를 수령받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딱 정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수령받기 시작하고요. 이것을 나눠서 지급할 때도 평생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봐서도 남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산출되는 연금액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주택 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차라리 그 자금을 이용해서 네. 투자를 이용한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지 말고 투자를 해서 배당으로 받아라. 네, 주택을 통한 투자, 주택 아. 대출을 통한 투자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효과처럼 네,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한 건데 그거 앞에서 얘기 다 해버리면 나머지 두 분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라고. 도전 이찬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네. 사실 집이라는 건 평생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목표 같은 거잖아요. 그 집을 가지고 연금으로 쓴다.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에게 상속을 하거나 물려주는 개념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주택연금까지는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방송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나한테 가져가라 이거잖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오늘 퇴근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영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만 지금 지급을 받고 계신다고 하면은 네네네. 아무래도 주택연금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게 1억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한 5억짜리면은 150만 원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도 국민연금 뭐 100만 원 나오고 주택연금에서도 한 150만 원 나오고 하면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연금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공적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피라미드, 4층 피라미드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화면으로 함께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비급도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비급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은요,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가 사실 앞에서 저희가 국민연금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족하다, 적게 준다, 많이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필수로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개인연금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은 상품인 만큼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나한테 맞는 상품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하시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다르고 납입 기간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상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서치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상품을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받고 싶은지 필요로 한지를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내가 어느 정도가 나오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애를 역추산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한 연금 액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월 얼마 정도의 개인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시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아무래도 의무적인 가입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도가 떨어지실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납입 기간이 길고 의무적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입을 하는 게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도 높고요. 사실상 가입을 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한 상품이라는 인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가입을 조금 미루거나 지금은 내가 조금 여유가 안 돼. 아니면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집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노후를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 준비를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연금도 결국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서는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조금 더 많은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플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노하우나 어느 정도의 예상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개인연금 준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이야기를 조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까지 또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개인연금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미리미리 한번 개인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진지하죠. 전 굉장히 진지해요, 항상.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대세는 맞춤형, 이 커스터마이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으로 이 상품,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게 또 굉장히 일일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한 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쭤볼 텐데요.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연금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저희한테 가장 이득일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연금 종류가 굉장히 또 많은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연금저축 신탁, 신탁은 이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IRP 통장, 그리고 비과세연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와 비과세연금 중에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인연금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직접적으로 나스닥 ETF나 뭐 S&P 500 ETF 그리고 뭐 다양한 펀드 등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운용 수익률이 좀 타 연금보다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국민연금이 굉장히 이슈인 만큼 국가에서는 노후연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금 상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혜택이 첫째가 이제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두 번째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과세이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ETF 상품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15.4%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다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250만 원 이상 초과로 수익을 내면은 22% 세금을 원래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저축 펀드는 바로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바로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원래는 내야 될 세금을 계속적으로 재투자가 되어가는 거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라고 해서 한 5.5% 정도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처음에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세금을 내고 70세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 효과가 있는 좋은 상품이므로 꼭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연간 600만 원을 기억해 주시고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세액공제가 되냐면
근로소득자는 5,500만 원 기준으로 5,500만 원 이상이면 13.2%, 5,500만 원 미만이면 16.5%.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런 종합소득자라면 4,500만 원 기준으로 13.2%, 4,500만 원 미만이면 16.5%입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하면 얼마나 세액공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3.2%의 경우에는 79만 2천 원이고요. 16.5%의 경우는 99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600만 원까지밖에 못 납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간 1,800만 원까지는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1,200만 원은요, 이연을 시켜서 후년에 다시 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세액공제 받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세액공제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최저 보증 뭐 이거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연금저축펀드와 최저보증연금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는 건데, 이제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기존에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던 그 변액연금에 이제 최저보증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얼마 이상 무조건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요 최저보증은 연단리 7에서 8% 정도, 요거를 우리가 잘 아는 연복리로 환산했을 때도 약 4% 정도 수익률을 보증을 해준다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잃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4% 이상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이게 채권에다가 50%를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나머지 50%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 이상, 뭐 5에서 6%까지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비과세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기존과 똑같은데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를 하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펀드는 5.5%라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런 5.5% 세금도 없고 그대로 다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장수 리스크 이런 해치 기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변액연금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이제 그 쌓이게 되면은 그 쌓인 금액에서 돈을 어떻게 보면 뺏어 쓰게 됩니다. 뭐 만 60세부터 받게 되면은 한 80세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쌓은 금액에서 뺏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받은 금액에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90세, 100세까지 쭉 계속 지급을 해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을 보완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상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품들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요. 앞에서 이제 개인연금이 저희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이거 자세하게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몇 개 드려본다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가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네가 직접 사고 팔고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 펀드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안 뗀다. 나중에 뗀다. 근데 연금소득세가 보니까 5.5%를 떼기도 하고 3.3%를 떼기도 하는데 요거 차이가 뭐 나이 때문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이에 맞춰서 지금 기능이 나오고 있고요. 55세에서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대별로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랑 소득공제가 사실 조금 헷갈려요. 어렵네요. 네, 바로 여기 또 AI 바로 나오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진지하게. 쉽지 않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차이도 조금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득공제는요. 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표님께서 버시는 돈이 5천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보통 이제 소득에서 일정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산출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을 소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돈에서 그것만 없앤 필요 경비 하나만 없앤 금액을 그 나오는 산출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소득공제고요. 이 소득공제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공제 여러 가지 것들 다른 뭐 보장성 보험료를 내면 또 공제해 주는 거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세액들이 있어요. 그 세액에서 다시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아주 장점인 이유는 바로 내가 세금을 300만 원 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냈다라면 바로 79만 2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낼 거에서 바로 빼주는 게 세액공제.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최저 보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증을 해주는 것도 있고 보증을 안 해주는 것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차이점. 저는 이제 최저보증형 연금이랑 미보증형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증형 연금과 미보증형 연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보증형 연금과 미보증형 연금 두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변액연금이라는 건데요. 변액이라는 뜻은 액수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펀드로 운용이 돼서 액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증형 연금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펀드로 운용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리스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손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연금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변액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는데 손실이 나면 어떡해, 너무 두려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보증형 변액연금입니다. 보증형 변액연금은 특징이 뭐냐면 펀드로 운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손실이 나셔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처음에 약속하셨던 최저 보증 연금 수령액을 무조건 약속을 해드리는 게 이 보증형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로 운용을 하셔도 손실이 나셔도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연금 수령액을 최저 연금 수령액을 무조건 정해주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펀드로 운용을 하셨을 때 수익이 또 많이 났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펀드로 수익이 난 게 최저 연금 수령액보다 높다라고 하시면 그 적립금만큼을 연금으로 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펀드로 운용을 하셨을 때 사실상 해지환급률에 영향을 조금 주기도 합니다. 연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내가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해서 현금 유동성이 조금 필요해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 비중 자체를 50%는 반드시 채권형으로 묶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요. 손실이 나게 되면 환급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조금은 어려워지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미보증형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미보증형은 보증형이랑 반대로 내가 펀드로 운용해서 수익을 낸 만큼을 무조건 연금 수령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손실이 나신 것도 수익이 나신 것도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시면 연금 수령액이 깎이고요. 수익이 많이 나시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 미보증형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보증형 상품은 펀드를 잘 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펀드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ISA 계좌에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ETF 상품들을 차용을 해서 뭐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펀드 라인업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 요즘 핫한 AI나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을 묶어놓은 섹터형으로 기초자산을 묶어놓은 펀드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손실이 나면 해지환급률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해지환급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금 유동성이 조금 중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이 미보증형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이 세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액공제도 받고 싶고 비과세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 플랜은 뭐냐면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보증형 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정된 연금을 받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플랜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플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이채영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말씀대로 한번 직접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보증형 연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사실 미보증형 연금도 좋아합니다. 미보증형 연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한 7년, 8년 전부터 미보증형 연금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 보증형 연금이 나오고 이건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증형 연금도 이번에 따로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펀드로 운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예상 연금 수령액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연금 액수가 더 필요한지 더 부족한지 그리고 더 욕심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보증형 연금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눈으로 봤을 때 가시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연금 수령액이 있구나 하면 조금 든든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대표님.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네. 굉장히 뒤처졌구나. 나 굉장히 좀 한심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요. 네. 보증형 연금이랑 미보증형 연금의 장단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은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미보증형 연금이 조금 더 끌리기는 하는데 수익을 더 내겠다. 네, 제가 좀 약간 좀 아싸란 느낌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일단 말만 한번 던져보고 실질적으로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두대로 돌아와서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세액공제랑 비과세가 지금 두 마리 토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거를 잘 잡으려면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증형 연금 이 두 가지 플랜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안에서 비율이라는 게 또 있는데 어떻게 비율을 구성을 해야 또 최적의 연금을 좀 부릴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비율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도 한 국민연금을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하면요. 다들 3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시길 바래요. 3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는 내가 이제 노후소득을 확보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를 한 12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120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받는다라는 거죠? 120만 원을? 네, 맞습니다. 나머지 네. 우리가 받는 20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로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최저보증연금으로 받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연금저축펀드를 120만 원으로 구성을 하는 이유는요. 연간 수령 한도 때문입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액공제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연금저축펀드는. 그러면은 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우리가 나중에 인출을 할 때 연간 한 세전 기준으로 1,500만 원 이하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연금소득세를 5.5%만 납입을 하게 됩니다. 네. 1,500만 원 이상 우리가 그 인출을 하면은 가능은 한데요. 인출 그 이상으로 해버리면 기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중에서 본인이 좀 유리한 걸 내게 되는데 기타 소득세 기준이 16.5%입니다. 세금을 더 낸다? 네,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500만 원을 맞추면은 좋고요. 그래서 120만 원에 1년이면은 1,440만 원. 그래서 딱 1,500만 원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120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만 원이 아까 최저보증연금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200만 원 기준을 하는 건데요. 요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 금액이고요. 왜냐하면 노소득을 300에서 350은 있으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요거를 80만 원을 맞춰 넣었고, 우리가 익히하는 이제 연복리로 이제 따졌을 때도 요게 4%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보증연금의 장점이 안정적인 거잖아요. 안정적인 거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상품이 좋고, 말씀드렸듯이 4%는 최소 기준이지 그 이상 수익률이 나오면은 그걸로 연금 지급액을 발생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4%만 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이상 또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을 연금 지급액으로 하는 거고, 이처럼 주식이나 이런 게 이제 항상 이제 좋을 수만 없잖아요. 맞아요. 등락폭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또
또 나스닥이 15% 또 하락이 됐고 그런 좀 경기 변동에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20, 30년 동안에도 계속적인 뭐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 4%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니까 나는 뭐 주식, 뭐 복잡한 주식이나 ETF 이런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상품이 굉장히 제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품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에서 한 1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최저 보증형 변액연금에서 80만 원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받는 거 기준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매달 120만 원 받고 80만 원 받으려면 얼마씩 내야 되는 겁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빨리 해봐 주세요. 네. 요게 이제 한 35세 기준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기준을 했을 때 120만 원 정도 연금저축펀드에서 120만 원을 수령을 하려면 35세에서 한 55세까지 한 20년 동안 이걸 연금을 넣는 걸로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한 8% 정도로 ETF 상품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7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면 12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을 또 보냈다고 제가 귀로 인이어로 들어와가지고 네, 질문은 또 이게 저희 또 앵커님이 맛깔나게 또 잘 읽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비급살롱에서는요, Q&A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면요, 유튜브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수업 때 또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가 지금 35살인데 이 두 상품에 각각 얼마씩 납입해야 노후에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빨리 가입할수록 좋겠죠?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얼마씩 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35살이시랍니다. 대표님 35살이세요? 난 아니야. 아쉽네요. 35살인 줄 알았어요. 뭐 갑자기 나를 이렇게 한다면 죄송해요. 알겠어요. 아무튼 35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 상품에 각각 얼마씩 납입을 해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걸 받을 수 있는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35세에서 55세까지 연금을 넣게 되면은 20년 동안 넣게 되면 연기대 수익률 8% ETF 상품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7만 6천 원, 3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팁을 좀 저희가 드리자면은 요게 이렇게 20년 동안 30만 원을 쭉 납입을 하면 나중에 8%로 이제 굴러가면은 한 1억 8천 정도가 모이게 돼요. 그럼 이 1억 8천에서 이제 우리가 연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고객님들이 상품 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ETF 상품으로 쭉 갔지만은 나스닥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이런 게 막 뭐 10%, 20%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크게 커서 뭐 1억 8천까지도 만들어지는데 이때 상품 운용을 배당을 주는 상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한 배당률 10% 정도를 주는 커버드 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커버드 콜 상품으로 배당을 주는 걸로 좀 바꾸게 되면 원금 1억 8천은 거의 계속 유지를 하고 배당금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한 달에 대략 한 30만 원 정도를 해서 굴린 다음에 네. 이게 한 1억 8천 정도 되면 이걸 커버드 콜로 돌리면 바꾼다. 원금은 그대로다. 거의 그대로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0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최저연금 경우에는 최저보증연금의 경우에는요.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월 40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년간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 35세 여자 혹은 남자분이 월 40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9,600만 원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열심히 7%로 굴러가고요. 또 5% 예금이율로 굴러가게 되면 60세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총 2억 원 정도가 형성되는데요. 이것을 월 80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연 960만 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는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늦어지는 만큼 7%로 더 굴러가기 때문에 월 한 105만 원, 연간 1,200만 원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늦게 받으실수록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80세까지 다 받고 나면 돈 없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80세 이후에 다 떨어져도 계속 종신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나 그럼 빨리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남은 금액은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비과세인데요. 비과세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보험료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실상 연금저축펀드도 5.5%라는 돈을 납부하지만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품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 자녀 세대는 120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납입한 금액은 1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최대 4배, 6배까지도 수령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보다는요, 제가 네. 좀 받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제가 아까 대표님께 35살이라고 여쭤봤는데요. 네.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자, 네. 그러면요, 40살에 가입이 되면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나요? 40세 기준이면은 조금 5년 정도 늦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120만 원을 받으려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납입해야 된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세면 5년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출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받는 것도 수령 나이도 좀 5년 더 늦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40만 원을 납부하면 똑같이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게 이렇게 연금저축펀드는 55세부터 받게 되고 비과세연금, 최저보증연금은 65세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게 퇴직을 한 55세 하시게 되면 이게 좀 그 다음에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0년의 텀이 있습니다. 이 10년의 텀 동안 좀 생활비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연금저축펀드에서 55세부터 쭉 이렇게 수령을 하시다가 나중에 65세 때 국민연금이 나올 때 이거 최저보증연금도 같이 나오면은 조금 더 노후에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은 정말 필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주시는 거 좀 잘. 네, 저희가 오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국민연금 더 받는 꿀팁들도 알려드렸고, 개인연금에서 2마리 토끼 다 잡는 방법들도 알려드렸으니까 깜빡하고 지나치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